자, 시작합시다. 일단 뭐 질문 해결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도를 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질문 안 돼 있는 거 좀 마저 해결하는 방향으로 할게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단원이 제일 중요하죠. 여기 단원이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표에서 제일 중요한 단원이란 말이죠.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한 단원이니까 이런 건좀 질문이 볼수 조금 전체적으로 많이 나와서 이게 수투다 수투 23번 7번 9번 7번 일단 먼저 보고 이따가 나머지는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하고 23번을 먼저 한번 볼게요. 23번을 먼저 보면 일단은 출구참 구간에는 3참과 그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여기에서 출구참 구간의 3참과 실수에 대해서 다음 등식 문행을 만족시키는 실수 A 값이 6 사각형에 의한 필요 충분 조건은 현재 여기에서 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일단 최고점 계수가 3참수니까 뭐 이거를 나타내는 건지 안 그러면 또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식으로 가라는 건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상황 판단을 조금 읽어주시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등식.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같다라는 소리죠. 같다라는 소리인데 자 F의 A 더하기 1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얘네들 또 뭐가 있냐면 자 F의 프라임 여기에서 A 그리고 이제 얘네들 또 뭐가 있냐면 자 A 마이너스 T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그 실수 A 값이 6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자 A가 딱 한 개래요. A가 딱 한 개인데 그 A가 딱 한 개인데 거기에서 얘네들이 해주면 뭐였냐면 A가 이제 여기에서 6으로만 여기에서 이제 있다라는 거였고요. 자 그거를 만족시키는 필충분 조건이니까 얘네들을 만족시키는 필충분 조건 거기서 이제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이제 T가 까지 나와 있는 현재 이러한 상태인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게 그 생각을 해보면 알겠지만 얘로 가기 위해서 넣고 비교하기에는 약간 조금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어떤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냐면 일단 얘네들을 적절히 우리가 이제 기하적으로 그래프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좀 공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를 언급해 보자면 자 얘네들이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기울기인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성립하는 이제 우리가 누구를 만들어주면 되냐면 등식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어차피 등호가 성립하는 식은 변형이 자유롭거든요. 얘 자체가 기울기니까 이제 우리 저번에 뭐 모의고사 볼 때도 한번 했는데 자 이것도 일단 첫 번째로 뭐 해보면 좋을 것 같냐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뭐 한다? 기울기로 한번 바꿔놓을 수 있고 기울기로 한번 바꿔놨을 때 현재 얘네들을 뭐라고
T' 여기에서 A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얘네들은 다시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냐? 자 A, F(A라는 현재 이 점과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면 현재 A 값이 T, 얼마? 자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점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라고 해석이 될 거고요. 그럼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누구냐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일치하는 거니까 얘 값이 얼마?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A가 유일하게 몇 개라고? 단 한 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T의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다? 저기에서부터 저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라는 거를 해석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럼 당연히 이제 이 문제를 하기에 앞서서 그 여러분들 얘를 보고 그냥 T,-1이구나가 아니라 얘네들은 뭐냐면 y는 마이너스 1 위의 점이에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저런 식으로 자취로 표현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고1 때 당연히 이제 학습이 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함수와 y는 마이너스 1 위의 점의 기울기와 거기에서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도록 하는 a가 6으로 한 개고 그거를 만족시키는 t의 범위가 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석을 조금 이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이제 당연히 여기에서 설정할 거는 A의 위치도 모르고 하지만 여기에서 얘 확실하게 알고 그럼 얘네들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fx를 그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뭐 그 순서는 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이제 첫 번째 케이스로 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거냐면 자, fx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마이너스 1이라는 위치를 현재 어디에다 놓을 거냐면 자, 여기에다가 한번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한번 그래프 해석을 시작해보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래프 해석을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이야기니까 그래프 해석을 한번 시작해보면 자 분명히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은 두 개의 기울기가 얘랑 같다라는 거는 접점을 뜻하는 거예요. 접점을 뜻하는 건데 무슨 점이냐면 첫 번째로 여기에 T,-1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럼 요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자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모았을 때 그었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현재 이 점을 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A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A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저 등식을 만족시키는 현재 A가 뭐라고? 한 개니까 뭐 괜찮을 거고 A가 접점이니까 괜찮을 거고 뭐 얘네들이 6인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T,1을 여기로 살짝만 좀 옮겨보면 다시 여기에서 내가 뭐 할 거냐면 접선을 그었을 때 한 이 정도쯤에서 접한다라고 쳐보자. 이 정도쯤에서 접할 거예요. 그럼 이 정도쯤에서 접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도 또 뭐가 되는 거냐면 A가 돼요. 일단 글러 먹은 것 같아요. A가 유일하게 딱 한 개로 결정되어야 되는데 T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상황에서 A가 몇 개라고? 한 개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둘은 필요 충분 조건을 성립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 얘네들은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원래 고정시켜놓고 그래프를 옮기는 게 맞지만 첫 번째 이 상황에서 안 됐으면 실근이 몇 개? 한 개일 때만 됐으면 두 개일 때로 가보고 세 개일 때로 가보면 되겠지. 맞아요? 그럼 가보면 되는 상황이니까 자 그럼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렇게 생겨있는 그래프가 있을 때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의 위치를 내가 어디에 한번 놓을 거냐면 이렇게 특수한 상황으로 접할 때로 한번 놔볼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로 한번 놔보고 마이너스 1로 여기 한번 등장시켰을 때 자 일단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자 여기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 개수는 몇 개야? 한 개, 두 개, 세 개니까 따지진 않을게요. 하지만 여기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 개수는 여기 T가 있어서 접선을 그으면 뭐예요? 한 개 그을 수 있고 걔네들을 유일하게 뭐라고? A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근데 다시 한번 자, T가 여기로 오더라도 여기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 개수가 몇 개예요?
한 개인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한 개 그을 수 있고 그게 유일하게 뭐라고? A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저 조건 자체가 필요 충분 조건을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왜? T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뭐 한다고? A의 위치는 여기로 고정되어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들을 완벽하게 좀 제대로 이해를 해주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럼 얘네들이 얼마? 6으로 결정된다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어디로 갈 거냐면 자, T의 필요한 충분 조건이 여기인데 K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보다는 어때야 돼요? 커야 한다는 거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2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얘보다 이쪽에 있으면 접선을 여러 개 그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뭐한다? 접선도 유일하게 한 개 그을 수 있으니까 A가 한 개로 결정될 거고요. A가 뭐로? 6으로만 나올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위치를 잡아줄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K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여기까지 식자 주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뭐한다? 식결정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당연히고 문제 푸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였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죠. 정리를 해요. 곡선 밖의 점에서 y는 어디? fx라는 이 곡선의 근 접선의 개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하는데 미적 분하시는 분들은 필수예요. 미적 분석을 거기에서 안 하고 여기에서 합니다. 어차피 이제 뭐 당연히 나오는 거니까. 자, 곡선 밖의 점에서 곡선의 근 접선의 개수. 거기 변화 경계는 어디예요? 다시 곡선 밖의 점에서 곡선의 접선을 달길 때 그 접선 개수가 변화하는 경계들이 있어요. 그 변화하는 경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얘네들은 그 변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냐면 경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 그러면 현재 변화 경계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포인트가 있냐? 첫 번째로는 y는 어디? 이 fx 얘 자체가 경계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경계가 되냐? 변곡 접선 자체가 경계가 돼요. 세 번째로는 뭐가 경계가 되냐? 전근선 자체가 또 뭐가 돼요? 경계가 돼요. 그래서 이제 곡선 밖의 점에서 곡선의 그 접선 개수는 변화 경계가 어떻게? 이렇게 세 가지다라고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기하적으로 증명도 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하는데 그럼 이게 이제 뭔 말이냐?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생기는 곡선이 있을 때 여기 밖의 점에서 여기에 뭘 그은다고? 쫙 접선을 그으면 그럼 얘네들을 접점을 T, FT라고 설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교과 개념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당연히 우리가 풀이를 세워야 되고 식을 세워야 하는 기준은 누구냐면 T-x1 분의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F의 T- 현재 여기에서 Y1 자 그러면 너네들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자 F' T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이렇게 식을 작성하고 그럼 이제부터 뭐 하는 거냐면 T에 대한 방정식을 푼다라는 거죠. 방정식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푼다라는 건데 그러면 T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서 T의 실근이 나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T의 실근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개수는 누구랑 똑같은 관계냐면 당연히 여기에서 뭐 한다고? 접선의 개수랑 뭐라고?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맞죠?
접선의 개수랑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요거가 교과 개념상 당연히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자 잠깐 이제 미적분으로 넘어가서 여기 초월함수 들어가고 여기 초월함수 들어가는데 얘가 겁나 복잡해요. 겁나 복잡하면 이거를 푸는 것 자체가 이게 힘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야 하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푸는 것 자체가 매우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뭐로 가는 거냐? 기하적으로 가면서 저렇게 세 개에 대해서 항상 늘 변화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뭐를 한번 보여드릴 거냐? 그래프 상에서 얘네들이 변화 관계를 갖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제일 간단하게 2차 함수를 제가 한번 그어볼게요. 제일 간단하게 2차 함수를 한번 여기서 딱 그어봤을 때 자, 2차 함수 기준으로 여기 위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 개수는 몇 개예요?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접선 개수는 몇 개예요? 네, 0개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 개수는 몇 개예요? 1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 개수는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곡선 밖의 점에서부터 그을 수 있는 접선 개수는 현재 이렇게 되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잘 알지만 3차 함수 있으니까 그럼 그 3차 함수 기준으로 그 3차 함수에서 자 여기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 개수 몇 개예요? 여기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 개수는 현재 몇 개예요? 3개였다가 여기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 개수는 2개였다가 여기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 개수는 1개고요. 다시 여기 라인에서 한번 보면 여기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 개수 1개, 여기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 개수 2개, 여기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 개수 3개가 나와서 항상 fx에 의해서 그을 수 있는 접선 개수는 어떤 식으로 바뀌냐? 얘네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n,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계로는 n-1,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얼마? 자, n-2 이러한 경계를 가지면서 접선 개수가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곡선 기준으로 뭐 한다고?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일단 변화 경계가 잡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변곡접선이 있으니까 그럼 변곡접선이 있을 때는 그 변곡접선이 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케이스인데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자, 변곡접선 기준으로 여기에서 변곡접선을 찍 그을 거예요. 변곡접선을 찍 그을 거여서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볼 건데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 개수는 몇 개라고? 3개. 하지만 여기에서 내려오다 보면 여기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 개수는 몇 개예요? 2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에서부터 내려오면 여기에서부터 그을 수 있는 접선 개수가 몇 개가 나온다고? 1개가 나오는 상황인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변곡접선 기준으로도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항상 뭐 한다고? 저런 식의 구조로 바뀐다라는 거를 뭐하고? 알고 있으셔야 돼요. 알고 있으셔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투에서 이야기하기를 3차 함수와 여기 뭐가 있을 때 변곡점이 있을 때 그럼 여기 기준으로 변곡 접선이 있을 때 여기 기준으로 밖의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몇 개다? 3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몇 개? 2개고요. 여기 몇 개? 1개고 여기 몇 개? 2개고 여기 몇 개? 1개고 미쳤나봐. 다시 여기에서 3개고 다시 여기에서 몇 개? 2개고 여기에서 몇 개? 1개로 가면서 다시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2개로 가요. 현재 이러한 상황이니까 자, 곡선과 변곡접선 기준으로 1, 2, 3, 3, 1 이런 게 계속 뭐예요? 바뀐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고 자 변곡점 기준에서도 다시 이제 또 몇 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1개를 넣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수투에서 3차 함수의 그래프에 그을 수 있는 접선 개수는 기본적으로 뭐하고 있다? 암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3개 그을 수 있어요. 1개, 2개, 여기에서 3개 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점근선이 있는 거. 점근선은 어디에 나와요? 네, 유리함수에 나오기도 하고 많이 나오잖아요. 어디에서? 미적분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점근선 기준으로 그을 수 있는 거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이제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냥 0보다 큰 쪽에서 그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얘가 이제 y는 얼마냐면 x분의 1인데 얘네들이 x가 얼마? 자 0보다 크다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자, 첫 번째, 여기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 개수 몇 개예요? 2개죠. 근데 여기에서 어디로 와요? 점근선으로 와요. 그럼 점근선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 개수는 몇 개예요? 네, 1개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2개였다가 여기에서 1개였다가, 자 점근선 아래로 와요. 여기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 개수는 몇 개예요? 1개로 가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현재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거냐? 뭐 얘네들도 똑같이 이제 뭐 n-2, 뭐 n-1, 뭐 n 기준으로 바뀌지만 얘네들은 n- 여기에서 이제 어떤 기준으로 바뀌냐? n 그다음에 이제 n-1, n-1 기준으로 바뀌면서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바뀌는 기준을 어떤 식으로? 네, 저런 식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근선 기준으로 접선 개수가 다시 변화하는 경계가 보다 얘다라는 건데, 자 요거를 바탕으로 2023년도 9월 모의고사 6월이었나? 9월이었나? 30분 문제가 5분 이내에 풀려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 읽고 5분 이내에 안 풀리면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저거 바탕으로 9월이었던 것 같아요. 2023년 9월 문제가 미적분 30번, 미적분 30번 문제 이야기인 거예요. 저거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뭐 한다? 딱 풀리면서 저렇게 변곡접선 기준으로 그 교점에서 뭐가 나온다? 네, 다른 문제, 뭐 문제가 나오는 뭐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볼 거니까.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이 곡선 밖에서 보일 수 있는 접선 개수는 뭐한다? 네, 기본적으로 변화 경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암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수투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뭐 fx가 t와 접선 개수의 변화 경계는 접할 때 극대극소, 접할 때 극대극소, 그다음에 이제 불연속접 뭐 그런 거에서 언제나 늘 변화 경계를 갖는다. 다음에 이제 외우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뭐하고 외우고 학습을 하면서 28번, 23번을 봤으면 조금 더 좋았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게 들어봐봐. 아니 그 등식에서 얘네들을 대수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면 얘가 기울기면 나머지도 뭐로? 기울기로 보면서 해석을 했어야 정상이에요. 이게 이제 그냥 뭐냐면 키랑 몸무게랑 비교를 하고 있는데 단위가 안 맞는 것끼리 같이 비교를 하고 있으면 그게 기하적으로 해석이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우리 분명히 저번에 이제 학원 전체 모의고사 봤을 때 15번에서부터 언급했던 내용이어서 그러한 상황을 같이 좀 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27번을 봅시다. 어차피 뭐 사실 여기 뒤에는 뭐 기억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기억에 의존해서 푸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해석을 잘 하셔야 되고 표현 하나마다 잘 민감하셔야 되고, 그렇게 지금 해서 잘 풀어주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부분 많이 났습니다. 네, 27번으로 한번 갑시다. 치우지 마. 27번 한번 보면 3차함수에 대해서 여기 위에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정리를 할 거를 정리하면서 갑시다. 자, gx를 우리가 뭐다라고 할 거냐면 f'0 여기에서 이제 x다라고 할 거고, 원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그어줬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3차 최고차항 계수를 안 알려준
그냥 얘네들은 뭐예요? 3차인 거니까 그냥 여기에서 이제 최고차 한계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요 상황으로 출발하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 hx를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hx를 정의해 주기를 얘네들 절대값 fx 자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더하기 gx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현재 k,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0이다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현재 뭐가 가능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h의 k도 현재 여기에서 0이라는 거고 h의 프라임 k 자체가 여기에서 뭐라는 거예요? 0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k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0이다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뭐였냐? 아무리 봐도 얘네들은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아니어서 얘네들을 미분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때려넣으면서 이야기는 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일단 어찌됐든 간에 저 미분이 불가능한 절대값이 있는 저 녀석과 얘네들을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데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나조건에서 한번 이야기하는 거 보면 나는 뭐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 거냐 7분 중 가장 큰 값은 10이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절대값 f의 얼마? 12라는 이 녀석은 누구랑 더하면 자 g의 여기에서 12랑 더하면 너네들은 얼마다? 0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논리가 생기는 거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자 절대값 f의 여기에서 12라는 너네들과 그 다음에 이제 너네들은 다시 g의 얼마? 12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얘들아 그 뒤에도 오늘도 배우겠지만 곡선과 곡선의 위치 관계는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곡선과 곡선의 위치 관계는 판단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럼 항상 뭐 하냐면 이런 방정식 같은 경우는 바꿔서 곡선, 직선 위치 관계, 곡선 상수 위치 관계로 바꿔 놓으시는 게 되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얘네들도 뭐 하냐면 어차피 얘가 뭐였어요?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꿔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너네들이 뭐 한다고? 너네들과 어디에서 만난다고? 현재 x는 마이너스 12에서 교점의 최대값을 갖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가도 한번 다시 한번 뜯어서 해석해 보면 두 개를 더한 거를 한꺼번에 생각하기는 힘드니까 어떤 식으로 해석할 거냐면 y는 여기에서 얼마? 절대값 f의 여기에서 x라는 이 녀석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y는 여기에서 얼마? 마이너스 g의 x라는 이 녀석을 뭐 하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냐면 얘네들이 각각 따로따로 보면서 K를 넣고 K를 넣어서 만나니까 일단 교점이 현재 어디가 있냐면 교점의 X좌표는 현재 K가 있고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K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얼마가 있다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12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첫 번째로 연출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다라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너네들이 여기에서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와서 얘네들이 X축에 접했을 거 아니에요. X축에 접했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 두 개의 그래프도 어찌됐든 간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같았기 때문에 교점이 여기였지만 얘네들이 뭐라고? 요 K에서 접한다라는 요 해석을 좀 해주셔야 접한다라는 요 해석이 조금 들어갔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제 기억상으로는 설마지에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제 기억상으로는 설마지에 이렇게 비슷하게 해석을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해석해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설마지 나가겠죠. 시간 이후되면 좀 미리미리 푸시고요.
어차피 이제 도함수 활용 쪽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한다는 거냐면 일단 접한다라는 이러한 해석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럼 얘가 이제 여기에서 들어갔으니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 당연히 최고차 함수를 모르고 만나고 접하고 얘네들은 뭐였다고? 원점에서의 접선이었다라는 거를 좀 잊지 마시고 원점 접선 잊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면서 가봅시다. 승자는 최고차 함수가 양수부터 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겠죠? 네, 그러면 양수부터 한번 할 건데 y는 누가? 그죠? y는 fx가 여기에서 양수부터 놓고 시작하는 게 좋을 건데 거기 문제 맨 처음에서 알려주고 있지만 3참수 위의 점 어디가 있다고? 0,0에서의 접선이 있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위의 점 0,0에서의 접선이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의 접선을 그릴 때 그것들을 그래프로 지금 판단을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시도를 하겠죠. 원점은 여기도 놓고 여기도 놓고 여기도 놓고 다 해보겠지. 그치? 다 해봐야 돼요. 다 해보는데 근데 이제 해보면 누구도 해야 되니까 여기도 해야 되니까 솔직히 원점을 어디로 잡을지 감도 안 오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게 맞냐? 추가적으로 조건을 하나를 더 찾아주는 게 여기에서 좋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부터 찍고 들어가긴 할 건데 이거를 무턱대고 이제 우리가 덤벼 들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는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뭐 하냐면 거기 이제 되게 그 조건이 하나가 더 있죠. 뭔 조건이 있어요? hx를 저희가 이렇게 정의해 줬는데 다시 h의 얼마? 3이라는 이 녀석이 절대값 f의 3 더하기 얘의 값이 얼마냐면 자 g의 3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너네들을 얼마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2분의 자 9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포인트인데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 3을 넣는 거예요. 원점의 접선은 여기에다 이제 우리가 3을 넣는 건데 가만히 보면 너네들은 항상 뭐라고? 너네들은 항상 여기에서 뭐예요? 양수예요. 절대값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꼭 찾아내셔야죠. 즉 절대값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항상 얘네들이 양수다라는 거를 대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합해서 음수가 나왔다라는 소리는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3을 집어넣었을 때 얘네들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예요?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인 거죠. 그럼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는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가 여기에 3을 집어넣었을 때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이제 뭐 한다는 거냐면 f'의 값이 0이보다 음수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여기에서 이제 뭐에 들어가는 거냐면 케이스를 열심히 뭐하고 있다? 줄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관찰할 수 있는 여기까지인데 사실 이 문제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안 찾고도 풀 수 있죠. 풀 수 있어요. 왜? 0,0의 위치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찾다 보면 풀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여기에서 도대체 0,0을 어디에서 찾을 거냐 이거 거의 이제 하늘에서 별 따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넓은데 0,0을 어디로 둘 거야? 두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갑자기 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찾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한다고? 자, 얘네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뭐 한다? 케이스를 조금 줄여준다라고 볼 수 있고 한번 시도를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럼 봐봐요. 항상 부동호는 케이스를 줄여주는 거예요. 모두. 첫 번째로 최고차 함수가 여기에서 양수라고 현재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최고차 함수가 양수라고 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어요. 맞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내가 뭐 한다고? 원점을 딱 세워주고
원점을 딱 세워두고 뭐한다? 그래프에 대한 접근을 이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원점을 여기다가 딱 깔아두고 여기에서 뭐한다? 접근을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제 접근을 시작할 수 있으니,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접선을 그으면 그 접선은 현재 뭐가 나오는 상황이냐면 그 접선은 여기에서부터 얘가 이렇게 나오면서 뭐 어떻게 생겨 있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모인 거라고 f 프라임 x y는 얼마? g의 여기에서 x. 그러니까 f 프라임 0 x다라는 이야기겠고.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 거는 누구라고? 절대값 그래프와 얘네들의 위치 관계다 보니까 그럼 절대값 그래프는 너를 여기에서 걷어 올리고 다시 너네들을 그대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너네들을 조금 더 크게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너네들을 그대로 냅두면서 자 얘와 누구의 관계냐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가면서 얘네들이 뭐 한다고? 이렇게 가면서 현재 y는 얼마?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gx 얘네들에 해당하는 관계를 보겠다라는 소리인 거죠. 맞아요? 그럼 얘네들에 해당하는 관계를 보겠다라는 소리인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제 보면 위에 있는 거는 그냥 무시하고 그래프를 그릴게요. 올라가고 마이너스 gx가 여기에서 생기다 보면 여기에서 만나니까 일단 제일 큰 x좌표는 얼마다? 10이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 하냐면 K에서 만나니까 자, 이 파랑이와 여기는 이 빨강이와 만나는 K는 여기랑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 K가 여기예요. 근데 문제에서 이야기해줬죠. K가 뭐라고? 0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줬어요. 문제에서 일단 K가 0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선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도 될 수 없고 여기도 될 수가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맞죠? 예, 그래서 얘네들이 뭐 한다고? 예, 연출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K는 분명히 문제에서 이 아저씨가 0이 아니다라고 대놓고 깔아놨기 때문에 예, 이 케이스를 이제 우리가 날려주면 뭐 한다?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로 가면서 접근할 수 있는 케이스가 등장하는 거죠.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로 가면서 접근할 수 있는 케이스고 그럼 다시 한번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 구간은 여기랑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 구간은 여기예요. 그럼 제가 뭐를 한번 해볼 거냐면 자 여기를 내가 원점이라고 잡아서 여기를 x축이다 라고 깔고 여기를 원축이다 라고 깔아줄 거냐면 자 여기를 이제 우리가 y축이다 라고 깔아줄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얘네들을 0이라고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gx는 어떤 식으로 생기냐? 자 gx는 여기에서 접하니까 y는 현재 얼마? 자 gx가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y는 gx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얘가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면 교점이 생기는데 제일 큰 교점이 뭐여야 돼? 10이어야 되는데 얘들은 뭐예요? 음수죠? 네, 그래서 0이 여기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은 어디밖에 안 되냐? 결론적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은 얘도 안 되니까 어디밖에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냐면 자 여기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올라가면서 여기에다가 원점을 딱 설정했을 때 그럼 여기를 제가 x축이다라고 미쳤나 봐요. 이렇게 안 그리지. 미안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음수인 그래프를 쫙 설정했을 때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내가 뭐를 할 거냐? 자 여기에서 이제 내가 원점을 한번 설정해 두고 여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y축이라고 한번 설정할 건데 자 그럼 여기를 딱 설정했을 때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쫙 그어지는 얘네들이 이제 뭐라고? y는 현재 gx에 관련된 접선이고요. 그럼 얘네들이 만나면서는 아닌 거고 뭐 둘이 이제 반대로 걷어 올려서 만나야 하는 거니까 그럼 다시 자 빨간색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쭉 올라가서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뭐냐면 조금 더 올려야 할까요? 조금 더 올려야 할 것 같네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 쭉 올라가면서 자 y는 얼마? 자 마이너스 g y는 현재 여기에서 다시 y는 현재 여기에서 마이너스 g x에 대한 그래프의 배형이 나올 거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파란색 그래프 걷어올린 그래프의 배형을 한번 뽑아보면 얘네들이 이제 여기에서부터 절대값 붙어 있으니까 얘는 그대로 가다가
얘네들은 여기에 접하면서 이렇게 왔다가 다시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쭉 올라갈 거예요. 그럼 얘들이 이제 어쨌든 간에 쭉 다시 한번 올라가니까 그럼 여기에서 만나는 요 교점이 얼마라고? 12니까 그럼 여기에서 만나는 얘네들이 10이면 얘도 이제 똑같이 내려와서 만나는 교점이 얼마였다? 예, 10이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이러한 상황이 현재 여기에서 연출이 되겠죠. 그럼 이러한 상황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연출이 되는 상황이니 하는데 자 그럼 K에서 뭐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근데 만나는 게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수술해서 뭐 하면 되냐? 얘네들의 그래프를 조금 수술해서 이제 이렇게 뭐하게 접하게 내려오도록 뭐 하면 돼요? 그래프의 개형을 좀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접하게 내려오도록 그래프의 개형을 바꿔주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부터 뭐 한다? 이렇게 접하면서 얘네들이 갔다가 다시 이제 쭉 올라가는 현재 이러한 상황을 이제 뭐 할 수 있다고 연출해 줄 수 있다라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얼마니까? K니까 왜? K에서 뭐 접하고 만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게 자 우리 이제 흰색과 주황색의 관계를 한번 봤을 때 자, 흰색 fx와 주황색의 관계를 한번 보면 여기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얘네들의 세실근은 현재 얼마다? 0이랑 0이랑 12다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어서 맞아요? 자, 흰색 그래프가 현재 얘니까 자, 얘네들의 그래프와 다시 주황이와 관계를 보면 0에서 접하니까 0, 0, 11을 가지면 세실근의 합은 언제나 보존이 될 거고 그럼 변곡점의 좌표도 알 수 있는 거니까 변곡점의 좌표는 일단 얼마 나온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4라고 나온다. 얘가 이제 변곡점의 좌표니까 변곡점의 좌표가 4라고 나온다라고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보면 변곡점 좌표가 4인 건 알겠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는 누구를 한번 볼 거냐면 자, 다시 흰색 그래프 fx와 누구를 볼 거냐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마이너스 gx 자 얘네들을 한번 보면 자 얘네들의 해는 현재 얼마다라고 할 수 있냐면 흰색 그래프와 빨강색 그래프는 어디? 0에서 만나고 K에서 만나고 K에서 만나니까 일단 K는 여기에서 얼마다? 6이다라고 하나 찾아낼 수 있겠네요. 그럼 K가 얼마야? 6인 거니까 얘 값이 6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요거랑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기본적으로 이제 식결정할 수 있고 도식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마저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자 최고창에서 몰라요. 하지만 얘를 제곱을 갖고 얘네들이 이제 여기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뭘 했다고? 이렇게 갖고 있다는 식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예식이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자 fx는 여기에서 p에 x에 x-6 요거에 이제 우리가 제곱 여기에서 알려줄 수 있는 게 얘여서 이렇게 짜고 이렇게 쳤을 때 둘 뭐하면 더하면 fx는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예, 2배 된 거니까 바로 한번 구해보면 p의 x로 묶고 자 여기에서 이제 x의 제곱 마이너스 12x 있고 요거 정리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36이니까 이 x의 제곱 마이너스 24 x 더하기 여기에서 36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fx를 뭐라고 쓸 수 있고 p의 여기에서 x의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4 x 더하기 현재 값이 12 자 12x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얼마? 자 18이다 라고 쓸 수 있는 상황이 fx를 여기까지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t만 결정하면 되니까 개수를 찾을 수 있는 조건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면 여기 하나 있겠죠. 여기. 그래서 f의 3 구하면 f의 3은 f의 3 구하면 f의 3은 얼마 나오니? 3p에다가 여기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9가 나와서 마이너스 27p가 나오는 거고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니까 여기 절대값을 취해도 얘네들은 뭐가 나와요?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음수니까 얘네들 자체가 양수여서 그대로 나올 거고요.
여기 G3. 그럼 G3은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G의 3은 뭐냐면 fx가 얘였으니까 여기에서 3의 f 프라임 0인데 여기 보면 얘 둘 곱하면 일치한 계수니까 얘가 얼마로 들어간다? 18 여기에서 p로 들어가서 너네들이 얼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9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네들이 마이너스 2분의 9면 넌 그대로 나와서 두 계산하면 27 다시 이제 p 그럼 얘 값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9라 그럼 p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6분의 1 나와서 나머지 이제 뭐한다? 계산하시는데 이제 문제를 받겠다는 거. 제 기억으로 설거지에 얘 비슷한 거 있는데 비슷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찾아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고 해석을 잘해서 하는데 27번은 어려운 문제죠. 어렵죠. 이런 거 해내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해석하는 부분들을 잘 보고 그래서 넘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29. 29번은 이제 푼 친구들도 사실상 조금 내가 푼 게 맞나라는 확신이 조금 이렇게 들기 어려운 문제 같기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평가 문제고 예시 평가 문제니까 진짜 의미가 꽤 있는데 그리고 이제 25 이하의 자연수 Q니까 P랑 Q가 모두 뭐예요? 25 이하의 자연수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얘네들의 개수니까 뭐 그렇게 이제 보면서 하면 되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여기다가 Q를 찍고요. Q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얼마냐면 y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얼마냐면 0 여기는 얼마? 3p 여기는 얼마? 자 2p니까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극대극소의 차 2분의 1에 자 2p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세제곱이 들어가니까 여기는 일단 얼마다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q-4 p의 세제곱이다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한테 뭐 하라고 하냐면 절대값을 씌워서 극대극소의 개수가 총 5개가 돼야 하니 가가 x축의 위치를 결정해주고 있는데 가가 x축의 위치를 결정해주고 있을 때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되니까 둘의 곱이보다 음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q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q-4p 요거에 이제 우리가 세제곱이 음수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q는 당연히 0보다 크고 자연수니까 4p의 세제곱이다라고 찾아내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문제인데 이제 두 번째가 뭔 문제냐? 두 번째가 이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 내가 1하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와 2의 위치를 잘 몰라요.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근데 어차피 이제 포인트는 뭐였다? 얘가 자연수였잖아. 근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이제 얘가 수능 문제인데 수능장에서 이런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이렇게 하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x축이 여기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고 1이 있고 여기에 반대로 대칭돼서 1이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최대값이 누구냐면 얘니까 그럼 현재 최대값이 뭐예요? 자, 나에서 현재 최대값이 뭐라고? f의 0인 상황이니 어디에서? 마이너스 1과 1에서 그럼 마이너스 2를 한번 딱 찍어보면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고
마이너스 2는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올 때 당연히 얘가 더 작을 거 아니야. 이건 일단 확실하단 말이야. 이거를 더 작다라고 이야기를 못하면 이건 3차 함수를 모르는 놈이라. 아무튼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다라고 해서 얘를 걷어 올렸을 때 그럼 얘가 여기다 작나 크나? 근데 최대값이 일치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랑 2에서 현재 얘네들이 어떠한 상황으로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를 걷어올린 f의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이 녀석이 무조건 뭐다? f0보다 작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부터 바로 문제를 풀어가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수능자면은 그렇게 맞겠죠. 근데 예비평가랑 이거에 대한 데이터는 정확하게 없지만 예비평가다 보니까 예비평가는 시험을 안 봐요. 만약에 이제 딱 보자마자 이거의 범위를 찾고 문제를 맞춘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수능도 뭐를 해봤냐면 37번에 보면 알겠지만 M이 자연수여서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봐야 돼요.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얘도 뭐 해야 되냐?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 틀려서 찍찍 그어온 쉐리들 1 넣고 2 넣고 3 넣고 안 해봤으면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다시 이거는 1 넣고 2 넣고 3 넣으면 답이 나와요. 이 문제는 1 넣고 2 넣고 3 넣고 그러면 4를 넣을지 말지 판단이 서요. 그게 이 문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게 맞긴 하거든요. 당연히 얘가 맞아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이게 맞으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 P는 2보다 크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성립하려면 P가 2보다 크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가 성립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못 알아듣고 두 번째, X축의 위치를 어디로 잡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얘네들을 이렇게 바로 깔아버리기에는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제가 2학년 때는 이렇게 풀어드리거든요. 왜?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풀어드리는데 근데 얘네들은 해보셔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는지 해봐야 하는 게 맞다. 숙제를 할 때 해보면 되는데 뭐 하는 게 어렵냐? P에 뭐를 넣어? 1을 넣어. 근데 이거는 사실 어렵진 않아요. 이거는 어렵진 않아요. 그럼 Q의 범위가 어디로 제한되냐? 1, 2, 3 중에 제한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리냐? 자, 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형태로 될 거고요. 여기가 이제 얼마냐면 Q예요.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Y축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네들은 3이고요. 그럼 얘는 얼마냐면 2고요. 그럼 다시 한번 여기가 뭐로 되니까 우리가 Q-4로 되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우리가 Q-4로 돼서 Q-4로 나서 그럼 얘가 1, 2, 3이면 X축이 여기 있겠죠? 계단식으로 있겠죠? 4차이 나니까 4차이 나니까 여기에서 계단식으로 있을 거라 그러면 이제 있으니까 어찌되었던 간에 자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던 2는 여기 있고 자 여기가 얼마냐면 -1이에요. 맞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일단은 뭐 할 거냐면 가운데 있을 때 한번 해볼게요. X축을 여기로 뒀다라는 소리는 일단 대략적으로 Q를 얼마? 2라고 뒀다라는 소리인데 그럼 1하고 -1에서의 최대값은 누구예요? F0이죠? 가운데 두면 맞아요? -1과 1에서의 최대값은 F0이잖아요. 가운데 뒀을 때 그럼 최대값이 얘니까 그럼 다시 -2에서부터 2까지만 가봐. 그럼 얘가 훨씬 더 내려가잖니? 맞아? 걷어 올리는 순간 최대값이 일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두 번째 X축을 여기 한번 더 볼까요?
그럼 이미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의 최대값은 누가 돼요? 누가 돼요? 승자야 누가 돼? x축이 여기 있다고 q가 1이라고.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최대값이 누가 되냐고.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 최대값이죠. 걷어 올린 게 맞아요. 분명히 마이너스 1과 1의 위치는 여기에 있을 거 아니니 1대1 대 루트는 뭐야? 1이니까 2대 1이니까 그럼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x축을 내가 여기에 두면 얘를 걷어 올리고 얘를 걷어 올렸을 때 뭐 한다고? 얘가 훨씬 더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f1이 최대값이라고. 그럼 당연히 더 벌어지면 누가 최대값이에요? 마이너스 f2가 최대값일 거 아니야. 그럼 최대값이 일치할 수가 없는 위치인 거고 얘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당연히 얘도 뭐 한다고? x축을 내가 여기에 둬버리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최대값이 얘지만 맞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2 함수값을 직접 한번 찍어보면 얘를 걷어올리는 순간 얘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애초에 아예 안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게 맞다라는 거지. 이렇게 해보신 분 손 들어볼까요? 서진 저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 거야. 내가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갔거든. 그냥 이거잖아. 니네들은 별 생각 없이 이거나 저렇게 하고 넘어갈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해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봤을 때 그럼 두 번째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키를 뭐로 깔아버리면? 2로 깔아버리면 되나? 키로 2로 깔아버리니까 다시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가면서 자 여기에 y축이 있고요. 다시 여기에서 얘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있고 그러면 너네들은 얼마예요? 6이고요. 너가 4고요. 그럼 너네들은 얼마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2가 나오면서 여기의 경계가 조금 더 뚜렷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럼 그 상황에서 저기 2를 집어넣으면 일단 0보다 크고 q가 여기에서 뭐 한다고? 32가 나와요. 근데 어차피 이 32는 글러 먹었어요. 왜? 25 이하의 자연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미쳤다고 여기서 25개를 다 해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몇 개를 해봐도 되는데 우리 여기에서 이미 시행착오 버프 봤거든요. Q가 1에 있을 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도 맞아. 그치? 그럼 Q를 대략적으로 모으면서 조금 아래로 내려 깔기 시작하면서 맞지? 마이너스 1과 1에서 최대값과 걷어 올린 거의 최대값이 작아야 되니까 그제서야 몸 부등식이 나오려면 이 부등식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그러니까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하나씩 본인이 해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배우는 그 어떤 것도 아마 똑같이는 안 나올 거예요. 그거 하려고 수능 제가 알기로는 수능 수학에만 들어가는 돈이 아마 들어있는 60억. 감금해놓고 선생님들 30명 모아서 그것만 만드는데 문제 하나당 거의 비싼 건 몇억 가지도 그렇게 만드는데 절대 여러분들이 뭔가 딱 배웠다고 해서 나오는 건 없어요. 뭐 해야 되냐? 이렇게 직접 해보면서 느끼고 판단하셔야 거기에서 식을 세울 수 있는 것들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이 정도까지만 해보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1이 있고요.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2가 있고 1이 있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최대값이 넣으니까 당연히 뭐 한다?
여기에 걷어 올리더라도 최대값이 얘로 유지되려면 저 부정식이 나올 거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안 된다라는 거를 알고 나서 넘어오면 이해가 잘 돼요. 왜냐면 얘 범위는 작고요. 얘 범위는 졸라 크거든. 근데 이거를 바로 일반화로 갈 수 있는 친구들은 많지 않다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원래 비율관계를 모르면 여기랑 여기랑 항상 비교하면서 따지는 거고요. 맞죠? 3차함수의 비율관계를 모르면 양끝값 항상 걷어 올렸을 때 누가 더 아래 있고 누가 위에 있고 따주셔야 하는 거고요. 그래프를 조금 정확하게 알면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33번으로 갈게요. 33번이 참 힘든 문제네요. 나 진짜 이해가 안 가. 33번이 도대체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2학년 때부터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이 사람 이해했니? 완벽하게? 그러네. 죄다 민트네. 물티슈도 민트, 가글도 민트, 선물 받은 것도 민트, 수트도 민트. 제가 민트 성애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기했던 거구나. 한 23번에서 비슷하게 한번 좀 하지 않았나 싶어요. 최고차 이게 3차 함수니까 자 fx를 여기에서 뭐라고 x의 세제곱 더하기 얘네들이 블라블라 만들면 그래프. 그리고 이제 연속인 G니까 G가 연속인 여기에서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F4의 값을 구하쇼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럼 가에서 한 등씩 나와 있어요. 등식이나 뭐 한 등식 한 등씩 나와 있으니까 모든 x에 대해서 f의 x 가 f의 1 더하기 자 x-1 그 다음에 이제 다시 f 프라임 여기에서 자 gx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 이야기하기를 얘네들이 g는 누구를 갖냐면 미니멈을 갖는 현재 얘네들의 함수고 그 미니멈이 2분의 5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가에서 이야기해주는 게 f의 x는 자 x의 세제곱이었다가 쭉 가면서 얘네들이 뭐라고 상수로 끝나는 거고요. 또 하나 알려주고 있는 게 얘네들이 뭐냐면 f의 g의 1이 너네들이 6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니 이따가 나머지 개수를 찾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도 fx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p의 x의 제곱이라고 두고 q의 x라고 두고 이걸 뭐 여기에 넣어가지고 연립하면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만 자 얘네들이 f에서의 접선의 길이니 또 평균 배달을 만들 수 있잖아요.
2017년 수능 미적분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이거랑 똑같거든요. 미적분 제일 어려운 문제. 나중에 그거 나오면 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또 어버버버하고 아마 못하고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 가를 이제 우리가 뭐 한다? 내가 알기 쉽게 가장 이쁘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나눠줄 때는 무조건 여기에서 자 x가 일단 1이 깨지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뭐냐면 f의 프라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자 뒤에 x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렇게까지 등산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웠던 평균값 정리는 아니지만 평균값 정리 느낌으로 얘네들 C가 1과 X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존재해요. 맞죠? 평균값 정리가 그거잖아요. 1하고 X 사이에 이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이 C가 여기랑 여기에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고. 근데 이제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평균값 정리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gx가 1하고 x 사이에 있다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일단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gx는 x좌표. 그럼 얘네들은 이제 뭐 하라는 거냐면 x를 여기에서 뭐 하는 거냐면 이동하면서 이 식의 의미를 뭐 하라는 거냐면 식의 의미를 여기에서 관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x를 이동하면서 얘네들은 관찰하라고 하고 있는데 어차피 최고차 함계수 얘였겠다, 사무수함도 얘였겠다 할 건데 자 일단 이제 항등식이다 보니까 하고 싶어야 하는 게 첫 번째로 하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로 뭐하냐? 뭐해? 뭘? 어? 뭘 대입해? 중에 뭘 대입해? 갑자기 식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뭘 대입해? 홍사야 뭐해? 희사야 뭐 할까? 이 항등식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제 x를 이동하면서 관찰을 할 건데 항등식이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뭔가를 대입할 수 있다면 뭐 해볼까? 이게 안 되면 그 뒤도 아마 진행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외워서 푼 것밖에 안 될 텐데 다시 이건 무슨 식이라고? 항등식 맞아? 그러면 첫 번째로 항상 유의미하게 해보는 게 뭐라고? 그 다음에 미분할 수 없잖아 수트니까 적분할 수도 없잖아요. 열심히 째려보면서 관찰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 관찰한다고 해서 뭐가 나오는 게 없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이거 관찰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 뭐 해볼까? 뭐라고? 뭐라고? 네. 이렇게 한번 정인아 예, 영. 영은 혹시 대입할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왜요? 분모가 너무 가니까 최고가 1은 대입할 수가 없고요. 극한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서 갑자기 아무 근거 없이 그래프의 기형을 찾는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항등식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0을 대입한다? 의미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분모가 1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여기에서 대입하라고 하면 당연히 뭐 대입해? 1 대입할 거 아니야. 여기서 대입하라고 하면 1 대입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요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럼 좌변이 뭐로 나오는지, 좌변이 뭐로 나와요? fx 3차함수예요. fx 3차함수예요. 좌변이 뭐가 나온다고? f 프라임 1이 나와. 우변이 뭐가 나와요? f 프라임 g의 1이 나와요. 아니야? 근데 너 방금 잘 배워야겠다. f 프라임 x 몇 차함 들어봐? 그럼 2차 함수에서 1과 g1의 위치는 같은 데 있을 수도 있고요. 서로 대칭되면서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니들이 같은 f 프라임 x에서 니들이 같은 너와 다시 니들이 같은 너가 뭐가 나온다고? 1, G1, 1, G1, 1, G1 될 수 있는데 허나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집중해. 어디 있어야 돼요? 승우야 어디 있어야 돼요? 저 이쪽이 1이고 왜요? G의 최소값이 존재했고 G의 제일 작은 값은 뭐였다고? 1이었다고. G의 제일 작은 값은 2분의 5였잖아요. 그럼 1은 당연히 G의 왼쪽에 있어야겠죠. 네,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어야 하다 보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가운데는 뭐가 있고 변곡점이 있어서 2분의 얼마? 1 더하기 G 1이 있고 그럼 그 점에서 뭐 한다? 접선의 길이가 가장 가파른 이러한 상태가 있으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서 fx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놓고 현재 변곡점은 어디 있다고? 2분의 1 더하기 G1이 있고요. 다시 1의 위치는 얘 왼쪽, G1의 위치는 얘 오른쪽에 있겠지.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점이 1,1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x가 이동하면서 관찰할 거니까 1,f를 일단 뭐 해야 돼요? 고정시켜 놔야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애들이 제일 많이 했던 상황이 뭐냐? 문제를 많이 풀어본 놈들은 왠지 여기가 1,1이라고 두면서 x를 이동하면서 해석을 하기 시작했던 게 가장 애들이 이제 제일 많이 했던 거라. 풀이를 뭐 다 이런 쪽으로 많이 찍는데 이야기하지만 1일치가 여기 왼쪽 어디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1일치가 여기 왼쪽 어디에 있더라도 상관이 1도 없어요. 아무데나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냥 제가 제일 쉽게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1일치가 다른 데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아무튼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x를 뭐 한다고? 이동하면서 관찰할 거니 그러면 첫 번째 내가 x가 얘들아 이거 잘 봐야 한다. x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자 너네들의 기울기, 너네들의 평균 변화율 좌변이에요. 우변도 뭐라고? 기울기. 근데 다시 너네들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접선의 기울기는 이거 사이에 뭐한다? 단 한 개 존재했겠지만 맞지? 근데 이제 얘 점과 당연히 이 점도 뭐니까 점대칭이니까 이거를 만족시키는 여기에 있는 얘도 뭐 한다고? G의
x다라고 있을 수 있고 너도 어디에 있을 수 있다고? G에 x다라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아니? 맞아? 아니 근데 어차피 사실 이것도 이제 마치 찍을 거야. 여기 주일이 있을 거 아니야. 주일이 여기 있다가, 에? 주일이 여기 있다가, 야, gx는 뭐라고? 함수야. 함수의 정의가 뭔데? x값 하나 대입했을 때, 그때 결과값 하나 노출되는 게 함수잖아. 맞지? 근데 x가 지금 하나가 딱 들어가면, 지금 함수값이 몇 개가 노출됐어요? 그럼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연속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그러면 이미 G1이 여기 있었으면 갑자기 Gx가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 라인만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해보면 되는데 다시 이번에는 x가 어디로 이동하냐? 얘들 미안한데 이게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알았지? 이게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이동하면서 첫 번째로 야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당연히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같으니까 주위의 위치가 여기라고 찾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이동하면 gx는 어디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쭉 온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얘가 여기에서부터 쭉 오면 얘도 여기에서부터 쭉 온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거고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현재 뭐한다? 연속적으로 이동하는데 여기에서 연속적으로 이동하지도 않겠지. 그러니까 x가 여기에서부터 이동할 때 이렇게 이동할 때 그럼 뭐 한다고?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 이렇게 오면서 gx의 값이 여기 있는 거고 얘네들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면 얘네들 뭐 한다고? 여기까지 이동하겠지. x죠. 그럼 연속적으로 이동하니까 당연히 얘일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얘일 수밖에 없어서 이게 참 웃긴 게 평균값 정리로 냈으면 문제를 많이 맞췄겠죠? 근데 평균값 정리에 밖의 점을 냈으니까 3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점 변곡점 기준으로 점대칭 성질을 출제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야 이거?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그 대칭점이 여기 있는 얘에서 이동하는 상황이니 그럼 여기는 됐고 다시 두 번째로 그럼 얘네들이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x가 마저 쭉 이동하면 그럼 얘네들을 요거를 만족시키고 있는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똑같이 대칭돼서 여기에도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gx는 여기에서부터 여기로 이동하는 거고 여기에서부터 여기로 이동하는 상황일 거 아니야. 그러다가 얘네들이 항상 출제 포인트가 보니까 접할 때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이 딱 접해버리면 여기까지 딱 gx가 오고요. 여기까지 딱 gx가 왔다가 다시 얘네들이 뭐 한다고? 여기로 오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여기로 오기 시작하면 다시 얘네들의 기울기가 뭐 한다고? 커지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이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이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겠죠? 그럼 얘네들은 g가 최대값을 갖는다는 소리고요. 얘네들은 g가 미니멈을 갖는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니멈을 갖고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하면 2분의 5라고 하면 다시 이게 사실 직선인지 이게 x축에 평행한 직선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냥 어찌됐든 간에 여기 있는 얘네들을 뭐 1차 함수라고 하면 fx와 현재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빨강색 이 1차 식과의 교점이 현재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서 뭐가 1하고 얼마? 2분의 5랑 자 2분의 5가 나오니까 그러면 다시 너네들은 얼마예요? 합이 6이죠? 네, 합이 6이니까 변곡점이 얼마라고? 1하고 그럼 주의를 얼마예요? 3이죠.
맞아요. 네, 주일이 3이어서 그러면 주일이 3이니까 너가 3이에요. 다시 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가면 얘네들 얼마냐? 넌 3이고요. 넌 2인 거예요. 누가? 도함수가. 함수함수는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자 f 프라임 x는 최고치 한계수는 1이었으니까 얼마냐면 최고치 한계수 4네 x-2 요거의 제곱에 더하기 뭐다라고 쓸 거냐면 p라고 쓸 거고요. 근데 보통 F형은 적분상수 결정할 때 많이 주는 거 기억나시죠? 수특 배우신 분들이니까 F형은 보통 적분했을 때 적분상수 결정하는 역할로도 많이 하잖아요. 적분해주면 fx가 얼마 나오니까 3의 x-2 요놈의 세제곱이 나오고 더하기 여기에서 p의 x가 나오고 적분상수 얼마라고? 플러스 3이면 뭐야? 네, 마이너스 3이 나오는 상황이죠. 근데 주일이 얼마였다고? 3이니까 그럼 주일이 얼마였으면 3이었으면 그러면 f의 여기에서 3이 얼마니까? 6이니까 그럼 여기에 3 집어넣으면 얘 값이 얼마 나와야 돼요? 잘못했네? 플러스 5 아니에요? 어디? 미쳤나봐. 뭐? 예,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3 집어넣어서 6 나오려면 얘네들은 뭐가 나와요? 예, t가 0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자, fx는 현재보다 요거의 세제곱 더하기 누구예요? 이 함수였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함수는 이 함수였던 거예요. 아 그리고 뭐 두 번째로 많이 할 수 있지 뭐 저거에서 뭐 직선 가지고 쉽게 결정할 수도 있고 fx가 보니까 x 세제곱 더하기 여기에서 변곡점이 얼마였어? 2야? 그럼 얘네들 뭐야? 우리 이런 것도 알잖아. 그래서 이제 q의 x 마이너스 3이라 여기다가 뭐 대입해 준다고? f의 3이 여기에서 6 대입해도 나올 거 아니야. 세 번째는 그냥 fx가 저 직선 잡아가지고 뭐 해도 교점보에도 다 될 거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 출제어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37번으로 갑시다. 왜 안 풀어? 아니? 37번. 와, 다시 나갈 거야. 제곱창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에 대해서 실수 p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g도 누구라고 하고 있냐면 두 개를 벌려서 얘네들이 이제 마이너스 fx 그리고 이제 x는 t가 나가요. 그리고 fx 그리고 얘네들은 x가고 t가 작아요. 자, 1자마자 gx가 연속이라고 했으니 나오는 식이 있을 것 같아요. f의 t가 얼마여야 되냐면 0이에요. g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니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는 ft는 얼마여야 되냐면 0이어야 돼요. 맞아요.
그 위에 대해서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니까 이거일지 대수적으로 접근할지 고민될 거고 실수 뒤에 대해서 됐고 자 가족권 봅시다. 극한값의 존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A에 대해서 리미트 x가 현재 여기에서 a 더하기로 가고 있고 5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이 x 마이너스 2분의 얘네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gx가 있는데 얘가 항상 존재한대요. 그럼 분모가 0이 아니면 당연히 이 극한값은 뭐예요? 항상 존재하겠죠? 분모가 0이 아니면 이 극한값은 항상 존재할 건데 근데 이제 뭐냐면 분모가 0이 아니면 항상 존재할 건데 분모가 0이면 즉 뭐 할 때 여기에서 얘가 존재하는 분모가 0 되는 포인트 A가 뭐랑 0이랑 A가 현재 2에서는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G는 연속함수였으니까 G의 0도 G의 2도 모조리 얼마였다? 0인데 그럼 G가 2가 여기로 갈지 모르겠으나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F0도 F2도 여기에서 얼마니까? 자 0이니까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알아냈어요. fx에서의 두분을 확정해낸 거잖아요. 그럼 fx에서의 두분을 확정해냈으니까 다시 너였는데 그럼 너네들을 만족시키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한다고? f를 알아낸 상황이니 현재 여기에서 fx를 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냐면 최고차항은 모르겠지만 x를 갖고 있고 x-2를 갖고 있고 나머지 하나를 잘 몰라서 이렇게 세팅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죠. 물론 키를 저기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고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데 나왔을 건 리미트 어디냐면 x가 m으로 갈 때 플러스 x의 x-2 분의 gx 얘가 음수가 되는 자연수 m의 집합이니까 자연수 m의 집합인데 그 m의 집합은 현재 누구다라고 했냐면 g의 여기에서 마이너스 1 너랑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이 마이너스 2분의 7 현재 여기에서 g의 1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 그러니까 얘가 음수가 되도록 하는 뭐 자연수 얘네들은 뭐밖에 없다라는 소리예요? 니랑 니밖에 없다라는 소리니까 자 일단 너네들은 자연수인데 양수였겠고요. 너네들은 뭔데? 얘네들 전체가 자연수가 되니까 얘네들은 모이면서 음수이면서 뭐라고? 짝수다라는 것까지 얻어낼 수 있겠죠. 집합의 대응 관계를 찾아보면 얘네들은 이제 뭐라고? 음수이면서 이제 짝수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집합에서 같은 원소를 우리가 따로따로 카운팅은 하지 않으니까 거기 단하고 얘들은 무조건 다르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한번 봤고 자 그럼 지금부터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못 푸는 건데 지금부터 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서 마시고 뭐라고? 더블어 뭐를? 1부터 그럼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뭐하면 1부터 넣을 거고 그럼 1부터 넣으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내가 m이 뭐일 때 1일 때는 뭐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g 1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음수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음수였어.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맞아요. 얘가 음수였으면 얘는 1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뭔지 모르고. 두 번째. m에 2를 집어넣어요. 그럼 2를 집어넣으면 현재 여기 2가 들어가면 다시 2가 들어가는 순간 너네들은 묶여요. 왜? G를 연속함수. 근데 연속함수인데 좌미기 우미기가 달라도 좌미기 우미기 각각은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을 뭐라고 쓸 거냐면 묶어주는 2분의 1에 우리가 G의 프라임 여기에서 이 플러스다라고 써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자,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3을 한번 넣어보면 그러면 3은 얼마 나오냐면 3분의 1에 현재 G에 뭐가 나온다? 1 나온다. 이러면 안 되잖아. 얘가 나온다. 자, 다시 m에다가 뭐를 넣으면 4를 넣으면 얘네들이 얼마? 8분의 1에 G에 4가 나오는데 그냥 그런 것 같다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얘네들도 플러스였고 플러스 쪽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첫 번째 해보면서 일단 G의 함수 값들을 관찰했단 말이야. 물론 뭐 더 해봐야겠지. G의 함수 값들은 관찰했어요. 근데 다시 G는 5에 의해서 정의돼. T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F고 T보다 클 때 F잖아. 맞지? 근데 fx를 이렇게 알고 있고 최고차 함계수는 양표라고 알고 있고 k는 어딘지 모르니까 그럼 무조건 k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직관적으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똑같아요. 뭐 설마지 할 때도 뭐 할 때도 다 똑같아요. k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k가 0보다 작을 때, 0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다 찾자고. 왜냐면 야, 생각을 봐. 두 근을 알려주고 한 근을 모르면 한 근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찾으라는 거 아니야. 당연히 문제를 그렇게 만들 거 아니야. 두 근의 위치를 알려주고 한 근을 모르면 한 근의 위치를 찾으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뭐 하냐면 그래프가 어떻게 이렇게 그려져서 뭐 있고 얘가 0이고 얘가 1이고 얘가 k일 때 두 번째로는 뭐 한다고? 다시 얘네들의 그래프를 어떻게? 자 이렇게 던져줘서 얘가 0이 있고 k가 있고 자 2가 있을 때 세 번째로 그려줘서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얘가 0이 있고 얘가 2가 있고 얘가 k가 있을 때 자 네 번째로 네 번째로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자 이렇게 접해서 현재 뭐 할 때 0에서 얘가 접할 때 0에서 얘가 접할 때 자 다섯 번째로는 얘네들이 뭐 할 때 여기에서 이렇게 생겨 있으면서 얘네들이 뭐 할 때 여기에서 이제 얘가 2고 얘네들이 이제 0이고 얘가 2여서 여기에서 뭐 할 때 접할 때 그러니까 k가 1 때 k가 누구일 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 저런 식으로 보면서 이제 뭐 하면 된다?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관찰을 잘 해봅시다. 관찰을 잘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놓친 게 하나 있었구나. 얘가 음수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무조건 양수예요. 놓친 게 하나 있었네요. 얘가 음수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여서 그러면 D가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너는 안 된다라고 이미 나왔지. 근데 아까도 우리 P1 넣었을 때 안 된다는 거 바로 봤던 것처럼 넣어보니까 뭐 안 된다라는 게 일단 하나 보이는 거 아니야. 안 된다라는 거 하나 봤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FT가 0이었으니까 T의 분은 어디예요? 근이며 근?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될 수 있다고? t. 그럼 여기 t가 되면 t 왼쪽을 뭐 하면 돼? 걷어 올리면 되지. 맞아요. 그럼 여기를 걷어 올리면 되는 거고, 혹은 t가 여기 있으면 여기를 걷어 내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t가 어디 있으면 여기 있으면 여기를 이제 뭐 하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걷어 올리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이 되는지를 일단 뭐 하자고 한번 좀 파악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되는지 한번 좀 파악을 해야 하는데, 가자. 일단 요거부터 보면 되겠죠? 자, t가 여기 있어요. 걷어 올려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양수죠. 맞아요? 자, 내가 그린 그래프가 이거랑 이거랑이니까 뭐예요? G예요. G를 보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네들 뭐라고?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뭐예요? 한데 얘네들이 이제 음수니까 뭐 이것도 많고 지금 다 맞아요. 근데 얘네들이 양수지. 그럼 얘가 양수니까 얘가 양수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여기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얘네들 음수인 게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있어야 돼요. 얘네들 음수인 게 2개 있어야 되는데, 그럼 가만히 보니까 3을 집어넣었더니 뭐예요? t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뭐예요? t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얘네들은 무조건 양수인 거 아니야. 근데 내가 3을 집어넣으니까 그럼 얘네들도 뭐예요? 양수. 4를 집어넣어도 양수. 5를 집어넣어도 양수. 그러니까 t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작년 학생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답 상황을 직관적으로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당연히 여기일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문제를 풀어봤고 여러 가지 판단한 끝에 당연히 여기에서 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되는 척을 하시면 안 되고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하나씩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나중에는 여기로 안 되면 그냥 써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거예요. 절대 되는 척하면 안 돼요. 그럼 두 번째 여기로 가볼게요. t가 여기로 와요. 걷어 올려요. 그럼 어차피 얘는 다 뭐예요? 여기로 오든 걷어 올리든 여기로 오든 내리든 여기로 오든 하든 이 플러스는 뭐예요? 양수죠. 근데 여기에서도 뭐예요? 3 넣고 4 넣고 5 넣고 6 넣어도 뭐예요? 양수죠.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자연수를 만족시키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죠. 맞아요? 그러면 다시 내가 이제 순서를 좀 이렇게 분류해서 그러는데, K가 음수였다가 0으로 왔다가 다시 뭐라고? 0하고 2 사이 왔다가 2로 오니까 이걸로도 한번 가볼게요. 자, T가 여기 있어요. T가 여기 있어요. 2에서의 우미분계수 얼마예요? 양수죠? 2보다 큰 쪽은 죄다 뭐예요? 양수죠? 그러니까 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다시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여기에 t가 그럼 야 얘네들은 뭐야? 0이잖아. 2에서의 뭐? 우미분계수 0이잖아. 그럼 얘네들이 0이고 다시 3 넣고 4 넣고 5 넣어도 뭐예요? 양수죠? 그러니까 얘도 안 되는 거예요. 맞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직관적으로 얘네들이 다 뭐라고? 이것들이 안 되는 결과를 갖고 있고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뭐라고? K가 2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상황이 직관적으로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수업시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수능 문제 특성이 결국에 니네가 풀어야 하는 특성 문제가 너무 해석을 해야 한다고. 안 그런 문제가 한 개도 없어요. 자, 미적분을 다 맞출 게 아니라면 공통을 다 맞추겠다는 목적으로 가지시면 돼요.
근데 나는 미적분을 다 맞출 거다. 그럼 이런 거 하나 내어줘도 돼. 그냥 저는 그냥 92가 목표예요. 두 개 하나씩 공평하게 내어줘. 근데 보통 92가 목표인 애들은 미적분 두 개 틀린 애들이 많아요. 네, 다 맞고 원래 그게 보편적이에요. 작년에 이것 때문에 조금 약간 얘는 뭐 정답률 3%면 되잖아. 이과 기준으로. 이과에서 1등급 애들은 맞춘다는 거예요. 문과 정답률은 약간 좀 처참한데 1%도 안 되죠. 0.5%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그러면 얘가 되니까 그럼 다시 여기로 오면 2에서의 우미분계수 음수 얘가 이제 이렇게 됐다 쳐봐. 그럼 2에서의 우미분계수 음수 근데 얘는 뭐 때문에 안 돼? 너가 음수하는 거야 안 돼? 왜? 1은 뭐 해야 돼? 음수여야 되거든. 1은 무조건 얘가 음수여야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1은 얘가 무조건 음수여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가 온다고? 일단 t가 온다고. 그럼 얘네들이 뭐 하러 오는 거야? 다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임의분계에서 음수니까 너 음수. 다시 여기에서는 뭐 한다? 3을 넣었더니 4를 넣었더니 음수. 그러면 너희들은 뭐예요? 3이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어서 저거를 만족하는 집합이 몇 개여야 한다? 2개여야 한다는 거 할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4가 여기 안쪽으로 들어와봐. 그럼 어떻게 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니까 이 집합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차피 M은 뭐에서 나오는 거야? 1, 2, 3, 4 넣어본 거 안에서 나오잖아. 그래서 얘네들 뭐가 나온다고? M이 어차피 이제 2와 3이라면 그럼 M이 현재 여기에서 2와 3인 상황이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3을 넣었을 때 너네들 뭐가 나오고 음수가 나오는데 그러면 분명히 이제 여기에서 2와 3이 나오는데 너가 3이고 너가 이겠죠? 왜? 너는 짝수여야 되지. 아니지. 미안. 얘가 3으로 대응되고 얘가 2로 대응되는 게 있고 다시 얘가 2로 대응되고 얘가 3으로 대응되는 게 있어서 현재 뭐한다? TH가 현재 여기 딱 얼마? 2에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기 2가 있고 여기 0이 있고 자 여기 K가 있어요. 그럼 T가 여기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맞아요? 자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2에서 우미분계수도 양수 2보다 큰 게 들어도 양수 그러니까 돼 안 돼? 안 되겠지. 이게 이것도 안 되고 t가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 알았죠? 네, 그래서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였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서 계산하면 되는 게 우리가 어차피 자연수 누구랑 2랑 3이 누구랑 매칭되는데요? G에 여기에서 마일과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7 여기에서 이제 얼마? 네, G1 요거랑 매칭하면 되고 현재 여기에서 그랬던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였고 얘가 2고 얘가 0이고 얘가 K인 상황이었으니 그럼 이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로 얘네들이 누구? 자 G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 2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7이 뭐라고 하면 3이라고 하면 G의 1은 얼마인 거야? 얘 값이 마이너스 7분의 현재 얘 값이 6인 거죠? 맞아요? 네, 그럼 얘네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G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얼마 나와야 돼요? 얘 2가 나오는 거니까 현재 얘네들은 F의 얼마? 자 마이너스 1이 얘가 얼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라는 거죠. 원래 F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치?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G의 1은 현재 여기에서 얘네들은 현재 음수가 나오지만 얘네들은 뭐라고? F1 자체가 현재 여기에서 얼마? 자 7분의 여기에서 6이다 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나한테 이제 구하라는 게 현재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요것들을 지금부터 연립하고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 상황인데 그럼 F가 어디 있었으니까? 여기 있었으니까
F가 여기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에 뭐하면 넣어보면 자 A 값이 이제 얼마 나오니? 자, 도와 3P 얼마? 3P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예요? 그 다음에 이제 1은 얼마예요? 마 T 1 마이너스 K예요? 그럼 얘가 얼마예요? 7분의 6이죠? 그럼 뭐해? 나눠 그럼 뭐야? K 구해 알았지? 그럼 나눠서 이제 K 구했을 때 K가 이제 여기서 뭐라고? 이게 되는 거야? 나눠 얼마야? 3의 막 K 마이너스 1 요거 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한 거냐면 자 얘에서 얘를 나눈 거죠? 그럼 얘에서 얘를 나누니까 7분의 6 나누기 얼마? 곱하기 얘 값이 얼마? 네, 마이너스 2분의 1이니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3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분의 위에는 이제 K 마이너스 1이 있고 얘네들이 얼마? 마이너스 7분의 1 값이 3이 있으니 여기에서 이제 없애주고 플러스로 바꿔주면 여기에서 이제 얼마 나오니? 9K 더하기 9가 7K 마이너스 여기에서 7 나오고요. 그러면 K는 여기에서 얼마 나오는 거예요? 넘기니까 2K가 얘 나와서 8 나오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K는 뭐보다 컸어야 되니까 분명히 얘보다 컸어야 되니까 요건 아니면 보다 너네들이 너의 매칭되고 너가 너의 매칭되고 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사실상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이거를 뭐 합쳐서 뭐 AX 더하기 B라고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수능 문제는 결국에는 대입하면서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게 있잖아 문제를 적게 풀어도 맞추는 애들이 있거든. 문제를 적게 풀어도 맞추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질문이 되게 날카로운 애들이 있거든. 애들을 겪다 보면 물론 그 친구가 이제 고대 논술로 스마트 보안 융합 뭐 붙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이거 하나 틀렸어요. 근데 그 친구 문제 많이 안 풀었어요. 맨날 남아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이제 질문이 되게 날카롭고 뭐가 하나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넘어가. 뭐 하나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넘어가. 그래서 이제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 이거는 시간이 부족해서 무조건 하나를 이제 30번 틀린 친구이긴 한데 해야 돼. 이렇게 해보면서 직접 다 이해하고 해봐야 돼요. 넣어보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원하는 게 지금 이제 엔즈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알았죠? 잠깐 쉬었다가 진도부터 진행할게요. 세나 뭐? 네 사연 어떤 문제였는지 있냐?